아니 근데 이제 오늘도 최고위원 발언을 쭉 제가 들었는데 몇 가지 이렇게 쭉 정리하셨어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오늘 그 헌재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나온 상태인데 의원님 보실 때 헌재에서 이제 과연 심리를 시작할 수 있느냐 이 문제고 6명으로서 그리고 이제 아마도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3명의 추천을 좀 빨리 끝내달라 이런 의견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의견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헌재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할지는 결정이 안 나왔지만 의원님이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안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사안보다 훨씬 분명한 이 내란 범죄이기 때문에 예. 탄핵 사유가 너무나 명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법률가적인 상식에 따르면 100% 탄핵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그럼 심리를 시작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6명으로도 심리는 가능하고요. 사실 결정도 이제 가능한 숫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나머지 3사람의 헌재 재판관이 임명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예. 이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이 정부에 가면 지금 권한대행은 취재 없이 이를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좀 지연을 시키기 네. 위해서 시간 끌기 위해서 이 지금 현재 이 심판관부터 임명을 지금 이제 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권한 대행이 지금 이번에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은 다 국회 추천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은 권한 대행이 일종의 요식 절차로서 임명하는 것이지 그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뭐 임명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하여튼 어떻게든 이 지금 뭐 헌법재판 서류 수령을 거부를 해가지고 또 사실상 이 헌법재판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맞아요. 이런 꼼수도 사실상 그거는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네. 어제 원내대표가 곽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24일까지 내일까지 최후 통첩이다. 내일까지 특검법 2개 지금 일반 특검도 그렇고 상설 특검도 그렇고 국회는 통과를 했는데 공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공포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만약에 내일까지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만약에 뭐 상설 특검이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상설 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통과된 법이고 예. 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마찬가지로 상설 특검은 이게 지체 없이 특검을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미 그 국회에서 정부로 이 특검 추천 의뢰가 간 지 10일이 지났거든요. 예. 그래서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된다는 규정에도 위반입니다. 그것도 또 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아직까지 임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법 위반이고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지금 상설 특검을 즉각 임명하는 게 맞고요. 또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한 권한 대행이 그 최종 기한 내년 1월 1월 1일까지가 1일이죠. 이제 예. 최종인데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공포 여부를 고민하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사실상 지금 국민 대다수가 네. 특검을 원하고 있고 더구나 내란죄가 너무나 명백한 이런 사안에 있어서 그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특검 그리고 또 최근에 수사기관이 이 수사 권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될 때에 그 증거 능력에 그 사실상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다 이렇게 해서 증거 능력을 배척해서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빨리 이 그동안 수사했던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첩을 받아서 예.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을 만약에 공포하지도 않고 예.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예. 이거야말로 수사 방해거든요. 그것도 다름 아닌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것은 내란 속에 윤석열의 사실상 동조하고 공범이 아니냐. 그래서 내란 대행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네. 이 사실 그때 가서 이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내일 네. 지금 국무회의가 있잖아요. 예. 국무회의 때에 이제 상설 특검을 추천을 완료하고 특검법 2개를 공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후의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고위원회도 오늘 아침에 발언도 이제 전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내란 대행이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특검의 조사 대상이에요. 이해관계 충돌 아닙니까? 이걸 거부하는 것은? 네, 맞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5번인가 이 거부권 행사를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이래에 가장 가장 이 많은,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인데 사실은 이 대통령의 이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한이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소불위로 마음대로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절제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렇게 특검법이나 뭐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덕수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고 권한 대행입니다. 네. 권한 대행이면 사실은 이 선출된 권력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 이게 이제 우리가 법률적 용어로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경우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시국 상황에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은 지금 국회입니다. 국회밖에 없어요. 국회가 국민들의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아닌 한덕수 권한 대행은 국회의 이 동의의 범위 내에서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국민의 이 동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이 입법한 법률안을 마음대로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고 국회가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부권을 이런 국회 입법권에 대한 거부권의 행사도 매우 자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예. 더구나 이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그게 수사 대상입니다. 명백한 맞아요. 이해 충돌이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이해충돌 방지법 있습니다. 그 법에도 위반되는 거라 행사를 뭐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덕수 지금 대행의 태도를 보면 대단히 미온적이고 뭐 30일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이게 무슨 태도냐 대체.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권성동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권한대행이죠 그 사람도 그 사람은 자꾸 뭐 어떤 건 임명하라 그러고 어떤 건 임명하지 말라 그러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너무 말이 안 맞잖아요. 장관들 임명하라 그래요. 그래놓고는 헌재 재판관들은 임명권 없다 그래요. 뭐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대체? 그냥 이제 당리 당략에 따라서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임명하고 불리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주장을 하는데요.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보기에는. 그래서 이 기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은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의 동의의 범위 내에서 네. 권한 대행을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장관의 경우에도 필요하면 임명하지만 네. 만약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고 이 사람은 적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임명을 못하는 되죠.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기준을 이 국민에 두면은 이거는 굉장히 명쾌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당리 당략에 따라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이 동의하느냐, 국민이 선출한 다수당인 민주당,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이것을 동의하느냐 여기에 그렇습니다. 기준을 두면 아주 간략하게 그러니까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회가 결정해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봐요.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네. 그냥 거부권을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그냥 대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회가 통과시켜서 원하는 처리하는 게 맞다.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자기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예. 그다음에 선출하지 않은 권한 대행의 권한이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출된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한을 뭐 이렇게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 네. 자체도 거부권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한계가 있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거든요.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당연히 선출된 권력의 동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이 헌법의 논리가 되는 거죠. 한다. 네. 예.